미국 10대들이 바리움과 자낙스 등 항불안제 과다 복용이 크게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미대사관 행정직원이 공금으로 크루즈 여행과 쇼핑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56,000달러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를 오는 27일부터 진행합니다. 2월에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이 2달 진전됐으나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된 3순위 접수일은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메릴랜드 레리 호건 주지사는 23만 명 이상의 퇴직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미국 10대들이 바리움과 자낙스 등 항불안제 과다 복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되는 오피오이드의 약물 남용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청소년들의 항불안제 과다 복용으로 자칫 부작용과 심각한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안증의 치료와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약물인 항불안제가 미국 10대 사이에서 과다 복용되고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의과대학 연구팀의 미 독극물 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아동 및 청소년의 벤조디아제핀 노출률은 54%로 상승했습니다. 벤조스라고도 불리는 벤조디아제핀은 뇌의 억제 신경 전달 물질 개바 수준을 높여 사람을 진정시키거나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물입니다. 이 같은 벤조디아제핀 노출의 증가율은 지난 몇 년간 항불안제 처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버드 의대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물 가운데 하나로 1960년대 초에 도입됐습니다. 이 약물은 불안이나 불면증, 근육경련 혹은 발작 등의 증상에 큰 효과를 보여 환자들에게 흔히 처방됩니다. 그러나 흔히 처방되는 이 약물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졸음으로 환자를 편안하게 이완시키기 때문에 각성이나 균형, 조정 및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즉 약물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경우 심각한 질병이나 과다 복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공동저자 다이앤 칼렐로 박사는 이와 관련해 국가가 부작용이 심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처방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 약물이 대체 물질로 쓰이거나 더 이용 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사의 이 같은 발언은 벤조디아제핀의 과다 복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됩니다. 의료당국이 임상의들에게 오피오이드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찾도록 권장하고 있어 이는 상대적으로 벤조디아제핀의 처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에 최소한 오피오이드처럼 물질 중독을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벤조디아제핀의 과다 복용 사례 증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벤조디아제핀 노출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는 미 전역에 소재한 독극물 통제센터에서 수집됐습니다. 그 결과 소아용 벤조디아제핀 노출 사례는 연구기간 동안에만 총 29만 6,83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년에서 2015년까지의 노출률을 비교했을 때 이 약물에 대한 노출률은 54%로 높아졌습니다. 2015년의 경우 전체 사례의 거의 50%는 고의적인 학대, 오용, 자살 시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종류의 벤조디아제핀 중에서도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로라제팜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커 힐사이드 병원의 아동 청소년 정신과의 빅터 포나리 박사는 가능한 벤조디아제핀을 소아 불안 치료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임상적 증거가 급성 불안에 대한 편익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용을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소아과 환자는 약으로 인한 혜택보다 부작용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기반해 아동과 청소년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개선된 약물 처방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감사원이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대상으로 한 예산과 운영 실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주미대사관 행정직원이 2만 9천여 달러의 공금 횡령으로 쇼핑과 크루즈 여행, 자녀 학원비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국가기밀 유출, 관리 실태 부실 등 재외 공관 직원들의 해이한 복무 기강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근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감사원이 재외공간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재외공간과 외교부 본부를 대상으로 예산과 복무 실태 등을 감사한 것으로 총 33건의 위법과 부당한 사항 등이 확인됐습니다. 작년 한미 정상통화 유출로 주미대사관이 큰 곤혹을 치른 바 있는데 통화 유출 사건 이전부터 대외비 문서관리 소홀 및 횡령, 복무 실태 부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주미대사관 회계 담당 행정직원이 공금을 빼돌려 쇼핑과 크루즈 여행, 자녀 학원비 등으로 쓴 사례도 적발돼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주미대사관은 행정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2곳 재외공간과 외교부 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미대사관 행정직원이 대사관 의료보험 관리계좌에서 2만 9천여 달러를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쓴 것을 확인해 고발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은 현지 보험사와 1년 단위로 의료보험 계약을 맺는데 외교부 소속 직원의 보험료는 70%를 공관이, 나머지 30%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현지 보험사로부터 환급금이 들어오면 이 비율에 따라 국고로 반납하고 나머지를 개인에게 돌려줘야 하나 의료보험 관리계좌를 관리하던 해당 직원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보험금을 횡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개인 신용카드 사용 한도가 초과하자 공관에 공용 신용카드를 쓴 뒤 의료보험 관리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해 카드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 올랜도행 항공권 구입 등 가족 여름휴가 경비로 4,412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루즈 여행과 자녀 학원비, 중고 피아노와 옷 구입, 치과 치료비 등 공용 카드를 사용한 뒤 환급금으로 대금을 충당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재외공간 행정직원 규정 제14조에 따라 징계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외교부 장관에게 주미대사관 총무서기관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올해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페어팩스 카운티는 5만 6천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보고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 에난데일의 스킬소스 센터 이외의 13곳 사무소에서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세금 보고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페어팩스 카운티는 소득 5만 6천 달러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를 진행합니다. 그중 에난데일에 위치한 스킬소스 센터에서는 오는 28일부터 4월 14일까지 저소득층의 세금 보고를 무료로 대행해줍니다. 이외 13곳 도서실과 지역센터 등에서도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어가 불편하거나 비용에 부담을 갖는 한인들로부터 이 같은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는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의 제임스 도 프로그램 매니저는 38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6천여 명의 세금 보고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와 연방 국세청이 연합해 매해 저소득층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한인 봉사자들도 있어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비용은 약 120에서 150달러가 듭니다. 회계사마다 다른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개인이 세금 보고 신청 시 혹시 모를 실수로 부담을 느껴 많은 한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임스 도 프로그램 매니저는 이 프로그램은 소득세 환불 외에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 여부도 확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난데일 외에는 알렉산드리아, 알링턴, 챈틀리, 폴스처치와 헌던, 그리고 스프링필드 등의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위치와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연방국세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이 5인 기준 자녀 3명일 경우 그리고 5만 5,952달러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어 최대 6,557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2월에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이 2달 진전된 반면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된 3순위의 접수일은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가족이민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동결해서 최대 5개월 진전으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한만택 기자입니다. 2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에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있는 1순위 승인일과 3순위 접수일에서 시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은 2달 진전된 반면에 새로 컷오프 데이트가 생겨 1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접수 가능일은 2월에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의 최종 승인일 파이널 액션 데이트는 2018년 12월 1일로 2달 진전됐습니다. 이에 비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접수 가능일 파일링 데이트는 전달에 설정됐던 새 컷오프 데이트인 2019년 1월 1일에서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2순위와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전면 오픈됐습니다. 한시법의 만료로 일시 중단됐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90만 달러 간접 투자인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도 연장안의 승인으로 다시 오픈됐습니다.
2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의 경우 승인일과 접수일이 동결해서 1주 내지 5개월 진전, 오픈 등 제각각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3년 8월 22일로 5주 진전되고 접수일은 2014년 3월 22일로 1주 개선에 그쳤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일은 2019년 12월 1일로 한 달 나아갔습니다. 영주권자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4년 8월 22일로 접수일은 2015년 4월 22일로 똑같이 2주씩 진전됐습니다. 시민권자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11월 22일로 접수일은 2008년 7월 22일로 같은 1주씩 나아갔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7월 1일로 가장 많은 5개월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07년 7월 22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메릴랜드 레리 호건 주지사는 23만 명 이상의 퇴직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연간 5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진 퇴직자에겐 전체 세금 감면 혜택을 10만 달러 이하의 퇴직자에게는 절반으로 세금 감면 삭감을 약속했는데요. 민주당의 반대 없이 이번 감세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레리 호건 주지사가 은퇴한 노년층 주민들의 소득세를 삭감하는 새로운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새 정책안은 1년에 5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은퇴자들에게 주정부 소득세, 즉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받지 않고 10만 달러 이하 소득자들에게는 세금의 절반 이상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총 10억 달러의 주정부 세금이 삭감됩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 제안이 지난 20여 년간 시행되는 메릴랜드 주 정부 최대의 감세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호건 주지사의 정책 역시 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반대로 입안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공화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감세안을 지난 2014년 상정한 바 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현재 교육 예산 강화, 교사들의 임금 인상과 저소득 지역 학교 지원을 위해 오히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5년간 10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낳는 은퇴자들의 소득세 감면 정책은 민주당이 찬성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향후 2년간 약 7억 달러 예산 적자가 예상돼 호건 주지사의 이번 발표는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근 버지니아주와 비교할 때 메릴랜드주의 인컴 텍스와 비즈니스 텍스가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높은 세금을 이유로 메릴랜드의 직장에 다니면서 버지니아에 사는 주민들의 숫자도 높고 타주로 이사가는 고액 소득자들의 숫자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릴랜드주의 높은 세금으로 타주로 이사가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호건 주지사는 이번 정책으로 수천 명의 전출자를 메릴랜드주에 계속 살도록 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애난데일 지점 롯데부티크에 들어왔는데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이곳 롯데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둘러볼까요?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30년간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롯데부티크. 버지니아 애난데일 지점과 메릴랜드 엘리코 시티점 두 곳에서 다양한 한국 상품들을 선보이며 각 연령층 고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쪽 코너는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 이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최고급 한국산 이불들은 미국에서 볼 수 없는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질을 자랑합니다. 최고급 면 이불, 극세사, 아사, 여름 겨울 이불, 물실크, 모달 60수 고급 이불 등 혼수 전문용 최고급 이불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코트,
겨울바지, 골프웨어 등 다양한 제품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둘러볼까요? 한국 체형에 잘 맞는 겨울 코트, 무스탕, 남성 여성용 의류와 골프 의류들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산 의류를 구입해 착용할 적마다 사이즈나 디자인이 한국 중년층들에게 살짝 아쉬울 때가 많으셨죠? 롯데 부티크에서는 한국 분들에게 딱 어울리고 체형에 맞는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생아 용품, 겨울 내복, 언더웨어, 이너웨어들도 만나보세요. 네, 이쪽 코너에는 겨울 의류에 어울리는 이너웨어랑 핸드메이드 가방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고급 의류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도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고 겨울 패션 멋쟁이들의 필수품, 부츠, 모자,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의 목도리, 스카프 등도 있습니다. 패션의 포인트, 고급스러운 퀄러티의 핸디메이드 가방들도 롯데 부티크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